살아가고 있는 스타마스터 최희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우물에 햇빛이 쫙 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멋지죠? 네. 이제 그런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심이 뒷심을 만들어낸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거지 시리즈를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거지 시리즈. 산신령과 거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 골목에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항상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어느 날 산신령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대요. 네,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 거지가 자기 소원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첫 번째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진짜 산신령이 맞는가 그걸 증명을 해보이라고 했어요. 진짜 산신령 맞냐. 근데 산신령이 다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원을 물어보는데 이 거지가 생각을 안 했던지라 생각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자기의 그 밥통이 한 통이 너무 찌그러지고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깔의 깨끗한 새 통으로 바꿔줬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또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밥통에 밥을 보니 너무 마르고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맛있는 밥을 줄 수 있는 밥통을 하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전기밥솥을 하나 준비해줬습니다. 3가지 소원이 다 끝났어. 거지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 만큼 생각을 하죠. 맞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애터미에서 소원? 여러분들 애터미를 떠나서 소원이 뭐예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나요? 네. 소원 3가지 딱 떠오르나요? 네. 내가 얼마큼 준비됐는가에 따라서 기회는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건강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취직하고 싶대. 취직. 이게 돈이죠, 돈. 요즘 취직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돈을 얘기를 했습니다. 3번째는 여행을 얘기했어요. 여행. 네. 자유로운 삶, 어떤 여유 있는 삶, 여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애터미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매일매일 절대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매일 드시고 계시죠? 네. 제가 전직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와, 제가 애터미 만난 게 너무 행운인 거예요. 전직에서는 제가 보통 거기 다니는 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려면 매월 100만 원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맞아요. 4인 가족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하면 다 챙겨 먹어야 돼, 안 챙겨 먹어야 돼요? 다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몇 가지만 챙겨 먹어도 100만 원대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 뭐 다른 가족 어떻게 챙길 것이면 나를 챙길 수 있겠냐고 그러죠. 근데 애터미를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너무너무 저렴해요. 매일매일 드시면서 건강 챙길 수 있겠죠. 또 항상 긍정적인 교육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네,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직장생활 적은 돈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 때 그 직장생활과 다르게 애터미는 지속적인 돈이 연금성으로 나올 수 있대요. 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해서 얼마의 돈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면 깝깝한 삶이죠. 근데 애터미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한 것만큼만 일을 해도 내가 다른 회사에 영업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일을 해도 지속적인 어떤 고소득을 받을 수가 있대. 다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의 자유까지 주는 거잖아요. 프로모션만 가도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저한테 먹을 거 먹자고 좀 하지 마시고 저기 뭐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크루즈 여행 가면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보내주는 승급 여행만 가지고도 진짜 멋진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세계 일주까지도 갈 수 있죠? 네. 이제 막 해외로 우리 나영님 사장님의 그 꿈이 뭐였어요? 글로벌 강사가 되는 거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텀 해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고 원 없이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은 이제 해외에 강의 일정이 한번 잡히면요 하루 강의하는 거거든요. 하루 아니야 1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1시간 강의하는데 한번 딱 회의에 나가시면 보름을 있다 온대요. 최인류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보름을 있다 온대요. 네? 그러면 진짜 거기서 놀다 오는 거잖아요. 완전 휴가지. 근데 이게 매달 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매달 휴가. 돈 폭폭 쓰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내가 본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그만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거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 애텀에서 어디까지 보셨어요? 어디까지 보셨어요? 애텀에서 어디까지 성공하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많은 애터미들이 외쳐요. 임페리얼을 가겠다. 월 5천을 벌겠다고 매일 외쳐요. 네,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페리얼을 외치고 월 5천을 계속 외치는데 저는 작은 성공을 좀 성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성공을 성취해라. 이게 성공 하나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페리얼을 외친다고 바로 임페리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5천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은 성공들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달성을 해나가다 보면 큰 성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다가 작은 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다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성공을 그리게 돼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이걸 하나 작은 걸 하나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성공을 자기가 계획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연결되면서 큰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자마자 임페리얼을 가겠다고 떠드시고 여기 계신 200명이 다 임페리얼을 가겠대. 애텀이 복 터졌어요. 임페리얼 천지야. 다 임페리얼을 간다고 외쳤지만 그 밑바닥에는 작은 성공을 밟고 디디고 올라가면서 그걸 하나씩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작은 성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미래, 나의 임페리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임페리얼 없는 거죠. 나는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 근데 나는 목표가 임페리얼이야.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 근데 내 목표는 월 5천이야.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속에 여러분들의 임페리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계속 성취해 나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다른 걸 계획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애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애텀이 아마 사업을 시작하시면 스폰서가 좀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가 안 무서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네. 스폰서가 무섭다는 거는요. 왜? 스폰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점수가 몇 포인트 뜨는지, 이 사람이 몇 사람 회원가입을 시키는지, 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누구를 오늘 하루 몇 명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딱 회원번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회원번호를 알잖아. 여러분 비밀번호를 다 알잖아요. 스폰서가 보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짠 바꿨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폰서의 후원을 안 받겠다는 사람이죠. 스폰서한테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 스폰서 없이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혼자 다 하시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스폰서가 나의 비밀번호, 회원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비밀번호 몰라도 알아요. 스폰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스폰서가 내 점수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내 결과치를 다 알고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죠. 아이고 스폰서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스폰서의 맥을 잡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스폰서를 의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헛되게 보내진 않겠죠.
오늘 내 하루를 충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스폰서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그런 결과가 올까? 매일매일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누가 무서울까요? 파트너가 무서워. 파트너가 무서워요. 스폰서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품 비용가 뭐라 이거 어디에 좋은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내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무섭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스폰서 이제 너무 많이 알아 애터미에 대해서 파트너가 스폰서님 오토예요? 스폰서님 오늘 몇 PB 하셨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지. 네. 스폰서님 어떤 파트너는요 얼마나 할 일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거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스폰서가 오늘 몇 점 떴나는 계산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신 거야. 이런 파트너가 있으니까 스폰서들이 이제 괜히 파트너 눈치도 보이고, 이제 막 파트너가 무서운 거예요. 파트너가 까다로운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진짜 매일 파트너한테 체크당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진짜 누가 무서울까요? 진짜 그렇지. 누가 무서울까요? 내 자신이 더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 내가. 근데 어떤 내가 무서워요? 어떤 내가 무서워요? 일하는 데는 하는 척하는 내가 무서워요. 일하는 데. 하는 척하는 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일하는 척하는 나. 처음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직급도 가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조직도 생기고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는 척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직급이 가고 나면 파트너들 눈에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개미가 뭐라 그랬어요? 20%가 열심히 하는데 80%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스폰서도 그런 스폰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직급에 딱 하고 나면 파트너들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안 해.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난 왜 빨리 어디 안 가느냐고 막 이렇게 빨리 성공을 못 하느냐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지. 그 능력이 생기면 이제 이게 무섭습니다. 일하는 척, 하는 척.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놀랬어요. 어떤 파트너께서 동행 요청을 했는데 스폰서가 동행을 못 한다고 그랬대. 왜 못 한다고 그랬나 물어봤더니 센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센터는 누가 지켜요? 센터장님이 지켜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셔야지. 지금 팀장님, 국장님도 열심히 동행 다니고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센터장님과 저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아직 이제 판매사 되신 분이 국장님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센터를 지켜야 된대. 왜 지켜야 되는데요? 이거 또 내려가나?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엄마들이 집을 비우면 아이들한테 집을 맡기죠? 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서 외출을 하는데 난 약 3시간 정도 있다가 몇 시까지 들어올 테니 그때까지 집을 잘 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네.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폰서라면 내 밑에 파트너가 있다면 만약에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파트너가 여기 있을 때는 나가시면 안 되지. 파트너와 함께 있어줘야죠. 파트너와 상담하고 있어야 되고 파트너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미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일하러 나가고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도 일을 해야 돼요. 또 때로는 파트너 동행도 가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나간다. 그럴 때는 파트너들이 나가고 없더라도 내 행보를 알려야 돼. 오늘은 어떤 동행이 있어서 또 어떤 미팅이 있어서 약 몇 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센터에는 몇 시 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파트너들이 우왕좌왕이야. 스폰서 찾느라고. 이래서 센터장님이 좀 직급자들은 자리를 좀 지키고 있으라 얘기하는데 파트너도 없고 둘을 파트너도 하나도 없어. 근데 계속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빨리 나가서 일해야죠. 빨리 조직 만들어야 되죠. 빨리 고객 만들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센터장님이 잘 지키고 계십니다. 센터장님은 모두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미팅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와의 어떤 약속이 잡힐 때 센터 지킨다고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때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또 이제 직급자가 이제 내 밑에 팀장들이 생겼어요.
팀장들이 생기니까 모든 걸 팀장들한테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팀장사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본인들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야 룰루랄라.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최하 오토 팀장이 이상이 안 되었다면, 내 밑에 오토 판매사들이 4명, 5명 이상 안 생겼다면 여러분들 아직 사업 모르신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좀 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무늬만 어떤 직급자인 척 하면서 놀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초심이 뒷심을 만들어낸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신혼 때 어땠어요? 신혼 때. 신혼 시절에 안 좋았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좀 강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번째 만난 날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뭐 잘은 모르지만 9번하고 헤어졌대요. 저분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혼 때 어땠어요? 남편들 얼굴만 바라봐도, 부인 얼굴만 바라봐도 배불렀죠? 나 지금 남편 얼굴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 얼굴만 봐도, 우리 신랑 얼굴만 봐도 배가 터진다. 우리 센터에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아유, 안 보이시네.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런데 지금도 부인이나 남편 얼굴 보고 배부른 사람 없단 말이죠. 그죠?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잘해주냐고요. 기가 막히게 잘해주잖아요. 꼬셔야 되니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이 친구는 항상 이제 이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여자가 조신하더래. 저렇게 조신한 여자는 처음 봤대. 그래서 여자가 너무 조신해서 결혼을 했대요. 데이트하는데 웃으면 항상 이렇게 웃으니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조신한 여자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결혼해서 한참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돈이야. 위아래가 다 돈이야. 그러니까 이 연애할 때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3년간 둘이 연애를 했대는데 3년 동안에 이 여자가 술 먹는 걸 본 적이 없대. 한 모금도 술을 먹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가고 했던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술 주정뱅이에요. 매일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별명이 딸기코예요. 항상 사업하시는 분인데 항상 얘가 빨개요. 항상 빨개.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돈 갖고 나오라고.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계산 못하고 있다가 부르고. 네. 근데 막 뭐 몇 차 먹고 가서 또 집 앞에 포장마차 또 먹는 거죠. 그리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 없다고 또 부르고, 대리운전하고 와서 대리비 없다고 부르고, 이렇게. 네. 그렇게 술을 좋아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먹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옛날에는 다 이게 감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본색에 드러나면 그게 감춰줘요, 안 감춰줘요? 안 감춰주잖아요. 이 초심이 변심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내가 초심을 지키고 있을 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초심을 지키고 있을 때 뒷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힘이 나옵니다. 초심이 없어지고 도전정신이 없어지고 내 꿈이 사라져버리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버틸 수가 없어요. 그 꿈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처음에 큰 소득이 안 될 때, 다른 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시면 얼마쯤 벌 수 있으려나? 제가 볼 때는 저기 식당에서 서빙은 안 시켜줄 것 같아. 주방으로 쫓겨날 것 같아. 주방으로 대부분이. 이제 40대 넘어버리면 주방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서빙도 못 봐. 네? 서빙도 이쁘고 젊은 사람만 시킨다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만나서 팔자, 사실 제가 이틀 전이 저희 시아버님 기일이었어요, 기일. 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맨날 며칠 이제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애텀에서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욕먹지 않더라고요. 화를 안 내시더라고. 저 시어머니 목소리 아주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성공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진짜 거의 전부다. 부부싸움 왜 해요? 돈 때문에. 누가 엊그저께 얘기하시더라고. 성격 차이가 아니다. 성격 차이가. 네? 돈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분이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점점 틈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반드시 초심을 지켜서 끝까지 만들어내서 밀어붙여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뒷심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뭐 몇 개월, 1년 됐는데 벌써 초심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툭하면 결근하게 되고 툭하면 안 보이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절대적으로 이제 제가 스폰서님 말 잘 듣고 저 얘기가 아니고 본인 위에 상위 스폰서 말 잘 듣고 열심히 고피를 해가지고 애통에서 꼭 성공을 하겠대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스폰서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상위 스폰서는. 아,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나오고 있는가. 그런데 조그만 어떤 일에 의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진짜 절대적인 어떤 뭐 육급한 순간이 있으면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나의 의지에 의해서 못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의 꿈, 본래의 목적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때 뒷심이 나오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직급만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정을 유지해야 돼요. 열정. 제일 유지를 잘해야 되는 게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저도 13년을 다니고 그만뒀어요. 근데 저희 전직에는 희한해. 대부분 막 20년, 막 10년은 기본이야. 기본. 치기도 안 낀다니까요. 10년은. 저 뒤에 앉으신 조 부장님은 전직에 23년을 다녔어요. 저는 13년을 다녔어요. 이렇게 보통 10년 이상씩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도사가 되겠어요. 도사지 도사. 네, 그렇게 되는데 보통 막 다른 데서는 13년, 20년 하고 그만뒀어도 내가 어떤 또 사업을 해서 계속 그만뒀어도 그만두는 순간에 나한테 보장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야. 네. 그냥 그 순간 물거품에 땡에 땡. 근데 애터미에서의 이 3년은 어마어마한 걸 안겨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여러분들 지금 믿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네.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보면요. 어떤 책에 어떤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만 5년 정도는 돼야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만 5년이 안 됐으면 아직 자신감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텀에서는 이미 1년, 2년이면 보통 이거 가닥 다 잡지 않나요? 가닥을 잡잖아, 가닥을. 3년이면 네, 완성이 되기 시작해요. 5년이면 딱 굳혀지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5년 정도 일을 하고 1년, 2년, 3년 정도 지나가시면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일하는 사이클, 패턴이 생길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오토 판매사를 가겠다. 오토 뭐 팀장을 가겠다. 리더스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는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죠? 오토 판매사. 뭐 직급 따듯이 가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제가 어떤 분이 신규 파트너세요. 신규 사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애텀이 와서 좀 빠르게 승급을 하셨어요. 판매사로. 빠르게 판매사로 승급을 하셨어요. 신규 사장님께서. 그럼 이제 판매사가 됐겠죠. 이분이.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판매사를 유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의 조직이 있지 않는 분이에요. 별로.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분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직급을 유지하시는가 물어봤더니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해서 가는 건데요? 소비자를 구축해야죠. 기본이 소비자 구축이에요. 소비자 구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은 이거란 말이죠. 기본 바탕. 그런데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승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 조직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급하고 유지하고는 이건 무리수란 얘기예요.
알고 덤벼드셔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으셔야 돼, 이거에 대해서.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하면 가는 거냐? 오토 팀장은 어떻게 가는 거냐? 리더스를 간다는데 리더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리더스가 되느냐? 이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바탕은 소비자를 구축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를. 물론 100% 소비자 구축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늦어져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가 구축이 되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전할 수 있어요. 왜? 판매사니까. 팔아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판매에 자신 있는 분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판로가 이미 많이 확정이 되신 분은 멤버십이 좀 부족해도 내 개인 판매가 세고 좀 판로가 있는 분은 팔아도 돼요. 팔아서 유지해도 괜찮아. 막 팔면 되지. 일단 팔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고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팔아낸 그 고객을 철저하게 후속 관리하는 거죠. 후속 관리. 팔고 땡 하면 나는 오토 판매사 못 됩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팔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 고객이 오토 소비자가 돼주지 않아요.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재구매를 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후속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입시켜놓은 사람한테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계속 애터미를 알게끔 하면서 제품도 쓰게 하고 하는 그런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 어떤 걸 마음이 급하니까 막 리크루팅 한다고 달아놓고 또는 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리크루팅 하는 분 있죠. 네. 이게 리크루팅도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시민이잖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5천 이 얘기만 하면 기겁을 해서 떨어져요. 사기꾼에서라고 해요. 사기꾼에서. 네, 기본 바탕을 미리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접근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토 판매사만은 오토 판매사가 우리 회장님도 항상 얘기하셨죠. 좌측에서 1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고객. 1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고객을 내가 보름에 25명 하든지 한 달에 50명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만드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처음에 나 혼자 시작을 하겠죠. 한 명이 생기면 나와 함께 사람 둘이 같이 하는 거고 소비자를 막 만들고 나가면서 그 소비자 중에서 정말 애터미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이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 매개체가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을 통해서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나를 거부할까요? 아니죠. 정말 이 제품이 싸고 좋아서 마음에 들면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애용자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비자 구축이 좀 모자라도 이거는 내가 약간의 모자란 걸 팔아서 가고 이렇게 또 해서 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매출을 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이 멤버십 달아놓은 사람이 멤버십을 안 달아. 왜 안 다는가? 왜 안 달아? 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달을 수 있으면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네. 내가 달아놓은 모든 사람이 100%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달아놓은 사람이 100%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벌써 빌딩 샀어. 빌딩. 여러분들 빌딩 산다니까요. 내가 달아놓은 사람이 50명, 100명이 100% 애템에서 사업을 해. 빌딩 사죠, 금방.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달기도 하면서 제품도 든든하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입을 안 시켜. 설득하고 계속 리크루팅해서 사업자로 만들고 가입을 시켜. 이거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가는데 이미 이제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내가 한참 중간쯤에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치고 더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래요.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서 시불시불 나오잖아. 그래서 다 안 왔어. 네. 근데 희망이 생겼잖아요.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또 도전하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온 만큼 더 와야 됩니다. 온 만큼보다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니까 힘을 내고 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는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하나 닮은 위해서 이 사람들 희망이 생기거든. 내 밑에도 사람이 붙었네? 뭔가가 움직이네? 그래,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려오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도 안 하더래. 희망이 생겨. 이 사람이 하나도 안 해도 꽁지에 이 스폰서가 자기가 판매한 걸 여기다 넣을 게 안 날까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파는 건지 내가 파는 건지 모르지만 뭔가 내 밑에 사람 생길 때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게 돼요. 이런 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안 붙였을 때는 이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겉달개라도 99세 할머니라도 달아놨더니 뭔가가 막 내려가니까 여기 있는 중간에 누군가가 희망을 보고 자기도 시작을 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막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아놓은 사람 100% 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누가 터질지 몰라. 저희 파트너 한 분께서 여기 있는 사람을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수당을 한번 받아들이려고 이 할머니 딸 내가 딱 다뤘더라고요. 절대 제가 안 된다고. 그 누구도 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다뤄놨어. 근데 이분은 절대, 여러분, 이 할머니 딸을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딸을 달았구나. 너 달았어야 돼. 연결된 어떤 사람을. 수당 한번 타주고 움직이도 같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간호사더라고, 알고 보니까. 절대 일을 안 한다고. 절대 일을 안 한다고 했거든, 절대. 죽어도 애통이 안 한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엄청나게 간호사고 젊으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조작이 쉬워요? 그러니까 막 자기 필요한 물건을 핸드폰으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자기가 수당 한번 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당으로 뛰게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다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다고 오신 분 몇 명 안 될걸요? 그냥 엄마를 말리러 왔고, 마누라를 말리러 왔고, 한 번 오라니까 강제로 끌려왔고, 밥 할 때 얻어먹은 죄로 어쩔 수 없이 왔고, 이렇게 다 왔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100% 일한다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잘 보려고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오토 판매사한테 간다 치면 오토 팀장 마찬가지죠. 나와 같은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좌우에 2명씩. 그럼 여러분, 리더스 클럽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어떻게 해야 빨리 리더스 클럽에 갈까? 리더스 클럽에 가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최하 오토 팀장 이상에서 도전이 가능해요. 오토 팀장 이상에서 도전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150대 150 정도를 맞아야 돼요. 멤버십 포인트가. 그러면 내가 아직 오토 팀장이 아니신 분들은 빨리 오토 팀장이 되게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토 팀장이 되겠어요? 내 밑에 있는 판매사들 중에서 좌우 조직 레그가 갖춰진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오토 판매사가 가능하냐, 누가 제일 직급 유지가 가능하냐, 이걸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레그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이번에 좌측에는 2명 정도 항상 오토 판매사가 나오고 있어. 판매사 유지가 항상 되고 있어. 지그재그로 되든 했던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하든 좌측에는 항상 2명 정도의 판매사가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우측에 한 명밖에 안 된다 하면 또 한 명을 만들 것이고, 한 명도 없으면 계속 이걸 만드는 과정. 제일 가까운, 제일 만들기 쉬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토 판매사가 되게끔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오토 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좌우에 항상 나의 아산을 2명씩을 이걸 오토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토 팀장 이상에서 멤버십을 150, 150 된 사람 찾아내는 거지. 이게 좀 각을 갖고 여러분들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간다고만 계속 떠들어. 그럼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오토 팀장 이상에서 오토 팀장인데 빨리 리더스 가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살짝 제 방법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비법이 그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비법이. 이건 공개를 절대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팀장 이상인 분들만 찾아오시면 제가 빨리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막 계속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막 로열 클럽에 가고 싶어. 로열 클럽에 가고 싶어. 연봉 2억자 클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로열 클럽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이상의 직급을 유지를 하면서 제가 딱 알고 있는 직급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 유지가 최하 반오토 국장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서 멤버십이 적어도 600대 600이 반절 이상은 맞아야 돼, 매월. 그러니까 멤버십 많이 갖춰줘야 되는 거죠. 600대 600이 절반,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계속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240대 240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국장 유지가 한 번씩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알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계속 된다고 도전만 해. 그럼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밑에서 팀장을 유지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또 팀장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위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뭐에 도전하고 계세요? 뭐에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점수 관리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제 내가 리더스를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이제 리더스에 달성하기 위해서 점수를 이렇게 보면서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 점수 관리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재심압력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재심압력. 여러분 재심압력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려면 보상 플랜을 아셔야 돼요. 보상 플랜을 모르시면 재심압력에서 어그러집니다. 어그러져요. 왜? 네, 재심압력이 뭘 재심압력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가 있습니다. 여기 스폰서예요. 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네, 스폰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나와서 가지가 뻗고 계속 가지가 뻗어요. 이제 이게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좌측의 원줄에 막 뻗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분이 이제 우측에 소실적이 한 명이 나왔어요. 소실적이. 이게 나야. 이제 나라는 사람이 왔어요. 소실적이 한 명이 왔어. 그러면 이 분에 있어서 여기는 어떤 의미예요? 금맥이죠. 금맥. 목숨 걸고 이 사람 하나 키우면 이 사람 성공인 거예요. 그렇지. 그죠? 여기 이미 팀장들도 많이 나왔고, 네, 판매사들도 수두룩 많고, 이미 이쪽이 큰 대실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소실적에 온 이 사람이 자세에 따라서 이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내면 이게 말 그대로 금맥이에요. 이 사람만 키우면 무조건 돈이고 무조건 승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보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보상 플랜을 모르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플랜을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이분이 약간 애터미의 이 맥을 좀 몰라서 이분은 후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쳐보자고요. 후원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재심압력이라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들 다 어디 간 거야? 줄줄줄줄이 성공한 스폰서들 줄줄줄줄 많은데 왜 이렇게 후원이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사람도 안 내려오고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내려오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분은 약간 이 맥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이쪽을 스폰서가 좀 협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점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수당이 안 될 뿐이지 이쪽이 안 돼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수당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여기가 없었을 때는 제로였어, 제로. 그렇지.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열심히 미쳐서 뛰니까 여기서 점수가 떠요, 안 떠요? 떠요. 뜨잖아요. 혼자서 두줄하면 허벌 나겠죠? 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를 미쳐 못 따라, 여기를 못하고 여기를 막 열심히 맞추는데도 여기가 안 올라와. 이사 입장에서 미치는 거겠죠? 그렇지.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점수가 떠. 또. 계속 떠. 그렇지. 뜨지. 그 시간이 지나면 돈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본인은 점수가 뜨더라도 좀 같이 이쪽 좀 보조를 맞춰서 좀 때로 움직여줘야 되죠. 맞춰줘요. 이 사람을 맞춰서 이쪽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뜨겠어요, 그죠? 그럼 자기가 70대 70을 맞춰 먹는다는 그런 목표로 뛰면 금방 어떤 팀장 되고 금방 성공 안 하겠어요? 네? 몇 번씩 점점 늘어나겠지. 70대 70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뛴다고 치면 물론 70대 70 못 맞춰요. 처음에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한두 명으로 70대 70을 맞추겠어요. 근데 여기를 계속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도 좀 더 나가서 팔아와야지. 이럴 때는 파트너 점수를 줘야 되니까 좀 팔아도 오고 집에도 심층수 하루에 한 병밖에 안 먹었으면 3병 먹고 이렇게 그냥 해야죠. 네? 밥도 2그릇씩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주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이분이 더 힘이 나서 일을 할까 안 할까요? 더 하죠. 그럼 조직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7대 7로 만들어지는 때가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깝깝하잖아. 그러니까 재심압력인데 왜 니들 스폰서가 줄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건데 여기 뭐가 아무것도 안 내려오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스폰서들은 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도 이 스폰서들은 반드시 이쪽 좌측에 뎁스 하나, 우측에 어딘가 뎁스 하나를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을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쪽을. 뎁스로 생각적으로. 그죠? 그럼 이쪽을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의 한 줄을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폰서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 금맥을 건드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맨 꼭대기에 붙은 이 사람을 여기 공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거 이 사람과 협력해서 해야죠. 협력해서 해야지. 이것 좀 아시고 이 보상 플랜을 알면 본인도 성공하고 이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는데 여기만 제대로 후원해서 둘이 손잡고 병행 다니고 뛰면요, 이분 빨리 성공하죠. 이거를 너무 좀 모르고 있어서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분이 그걸 또 이제 신규다 보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이제 스폰서 들이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보상 플랜을 알면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뻗게 돼 있어. 아, 여기는 이제 이미 그냥 이분들은 상담해주고 미팅해주고 헬프해주고 나한테 안내해주고 이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어떤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런 걸 해주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분이 함께 그 일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일백을 모르면 같이 성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불 나고 하나는 진짜 금맥을 놓치게 되고, 이거를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기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이제 지금 빨리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제 8월, 9월 되면 사업이 폭발을 합니다. 올해 9월 가을이 오면 또 사업이 폭발을 해요. 네. 터집니다. 사업이 터져요. 이제 아잠을 들어오고 또 중국 시장 막 들어올 준비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도 어떻게 우연히 연결된 어떤 중국 한족들하고 연결이 됐는데 40명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매일 팩을 해요. 매일 팩을 하면서 계속 막 그 애토미 제품을 막 자기끼리 홍보를 하고, 제품 교육을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하는지 끼리끼리 막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애토미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애토미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빠르게 중국은 막 속도가 막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은 천차만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내 사업은, 남의 사업은 터지는데 나는 애가 터진다, 애가. 남들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는 애가 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기회를 준비하셔야 되고,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니까 매번 몰랐다고. 네. 매번 모르는 파트너는 스폰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저도 알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려야 새 것들이 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일하는데 이렇게 스폰서하고 불편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비우셔야 돼요. 여태까지 하여튼 불편한 게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 네, 우리가 보세요. 어떤 파트너 얘기합니다. 왜 나만 안 끼워줘요? 왜 나만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우리 팀만 미팅을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쪽만 안 해주는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분한테는? 자기 자신. 답을 이제 한번 본인을 한번 돌아보고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유독스럽게 스폰서 수용을 유독스럽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막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을 듣고 그 흉을 볼 때 같이 있었던 그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를 존경하지 않겠죠. 그 상위 스폰서 맨날 욕하니까 뭔가 큰 죄가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욕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허물이 많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존경하지 않겠죠. 미팅을 할 수가 없어. 미팅하려고 그러면 보는 눈초리가 평범한 눈초리가 아니야. 얼마나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상위 스폰서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미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이렇게 제외가 자꾸 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자꾸만 제외가 돼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가 거짓 시리즈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해요. 임금과 거짓.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는데 밥을 못 먹어. 이제 구걸도 안 되나 봐. 밥을 못 먹고 꾸준히 굶은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배고파서 막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마침 그 거지가 있는 골목을 임금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궁에 들어가서 살자고 했어요. 네, 거지한테. 그랬는데 네가 나를 따라올 거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지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깡통이잖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깡통. 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요를 딱 보니까 그토록 추웠던 겨울에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담요잖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짜로 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 수저. 그 수저를 버리면 밥을 못 더 먹잖아. 자기는 여태까지 밥을 먹게 해준 수저야.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다 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버리라고. 네가 나와 함께 궁에 들어갈 거면 다 버려! 얘기했는데 결국 이 거지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냥 아직도 거지로 살 거냐 이거죠. 애터미를 만났으면 애터미 성공에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셔야 되고 빨리 애터미화가 되셔야 됩니다. 애터미 성공할 수 있는 방법대로 움직이셔야 돼.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왜 깡통이 필요하고 왜 담요가 필요하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애터미 성공을 위해서 오셨고 에펠의 성공자, 임페리얼, 리더스로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왔을 때 이 처음의 초심, 꿈과 목표를 잊지 않고 스폰서와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잘 해주세요. 성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오늘부로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스폰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파트너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감수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애터미에서요 진짜 제대로 1년 3년만 제대로 몰입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췄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남편이 여러분 대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진짜 멋진 삶을 빠르게 짧게 마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는 멋진 저도 이제 꿈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모 회사에서 성공한 어떤 리더의 모습을 봤어요. 진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거를 다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롤 모델로 제가 또 그 목표를 하나 또 세우고 나도 성공하면 이런 것도 하지만 저런 삶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 5천 임페리얼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나요? 네.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활동 일지 속에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 다 이루셔가지고 성공의 길로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